이 연구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이게 이제 연구 활동비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연구 활동비에는 좀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이제 많으신 출장비 또는 이제 회의비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외부 기관의 범위에 주관기관, 참여기관 그리고 위탁기관이 해당되는지도 종종 이제 문의가 오는데요. 이제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아마 불인정된 사례들일 건데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정기 결제하는 방식으로 식권을 다량으로 구입하고 회의비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뷔페 식당에서 결제한 영수 중에 어린이 요금, 아이들 요금이 청구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볼펜, 포스트잇, 노트 이런 일반적인 사무용품은 연구활동으로 지출이 가능한 거겠네요. 네, 결국 자산성이 있는지 또는 범용성인지 여부는 구매한 품목이 기관 전체로 확대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2021년부터 연구실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 영리기관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게 생겼다고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리기관이라 하신다면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 자체가 아예 불가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장비재료비 집행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연구과제 수행에는 이외에도 출장이나 회의 같은 이러한 활동들도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출장비나 회의비 같은 비용도 연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출장비나 회의비도 당연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연구활동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이게 이제 연구활동비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연구활동비에는 좀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예, 다양한 유형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하신 출장비, 회의비 등이 있고요. 문헌 구입비, 또 논문 게재료, 인쇄비, 세금과 공과금, 우편 요금 등도 연구 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소요되는 자문 비용도 연구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하겠죠? 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로 기술 도입비 또는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 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연구 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 특허 그리고 표준 정보 조사 분석, 핵심 특허 확보 전략 수립 등 지적 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연구 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 연구과제 특허와 관련된 비용은 연구활동비가 아닌 이 간접비에서 지출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이 특허 관련된 비용도 연구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특허 관련된 지출 중에서 출원, 등록과 관련된 비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접비 중에 성과 활용 지원비로 지출하셔야 됩니다. 연구활동비에서 말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은 출원 등록이 아닌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 등 어떤 컨설팅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활동비 지출과 관련해서 이 실제 수행기관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 항목들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이제 많으신 출장비 또는 이제 회의비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관련된 출장 증빙을 구비하셔서 지출하시면 되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시든가 뭔가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해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문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출장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원래 회사의 내부 규정, 즉 통제 절차에 따라서 관련 증빙을 구비해서 지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제와 관련된 출장이라고 한다면 출장자,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일시 등을 기재하시고
출장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의 내부 통제 절차에, 내부 결제 절차에 따라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보통 뭐 일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러한 비용을 출장자에게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회사마다 내부에 여비 규정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부 통제 절차이니까 그 규정에 따라 지급된 출장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무리 내부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좀 인정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출장에 따른 일비가 1인당 하루에 30만 원이라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여비를 가져간 경우입니다. 아무리 내부 규정이 우선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은 정부 과제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밖에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내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회사에서 사용하던 규정을 말하는 거지, 이 과제 수행만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규정을 근거로 집행된 여비는 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여비 규정은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만든 여비 규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이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경우에 뭐 교통비, 유류비의 명목으로 출장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된 유류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내부 규정을 근거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영수증 총액을 전부 청구하는 케이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너무 과도한 비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출장지까지 왕복거리가 뭐 100km도 채 안 되는데 10만 원이 넘는 유류비를 청구하는 건 쉽게 이해가 사실 되진 않고요. 또 회사 자체 운영비로 지급되는 출장비라면 이런 출장비 신청을 사장님이 그냥 결제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결국 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출장비 말고 이 회의비와 관련된 질문도 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회의비는 어떤 경우 지출이 가능한가요? 네, 과제와 관련해서 어떤 뭐 외부 전문가들이나 또는 거래처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럴 때 발생하는 회의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장을 빌릴 경우에 회의장 임차료, 또 회의 후 참석 인원들의 식사 비용 등을 회의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지출한 회의비, 이 회의비 지출 시 필요한 증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회의를 했는지에 대하여 회의 목적 또는 회의 장소, 회의 일시, 그리고 참석 인원 명단, 회의 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이라는 걸 구비를 하시고, 과제와 관련된 회의라는 것을 좀 증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식사를 했다면 당연히 카드 결제 영수증 등과 같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도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수행기간 소속 내부 인력끼리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도 회의비 지출이 가능할까요? 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간 인력끼리 회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러한 회의는 사실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일 경우가 많고, 또 내부 직원 간 회식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부 기관의 범위에 주관기관, 참여기관, 그리고 위탁기관이 해당되는지도 종종 이제 문의가 오는데요. 단일 수행기간 인력끼리 회의가 아니면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참여기관, 위탁기관과 함께 수행한 회의비라면 회의비로 사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정산하시면서 회의비, 식비 지출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으면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제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아마 불인정된 사례들일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얼핏 기억이 나는 게,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정기 결제하는 방식으로 식권을 다량으로 구입하고 회의비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뷔페 식당에서 결제한 영수증에 어린이 요금, 아이들 요금이 청구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식대에 소주나 맥주 같은 주류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이러한 경우 모두 불인정되었습니다.
예, 이 회의비는 타 기관 관련자들과 함께 실제 과제와 관련된 회의를 수행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식대나 또 이 과제와 무관하거나 뭐 이 회사의 일반적인 복리후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불인정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주류가 포함된 회의비는 해당 식비, 그 해당 회의비 전체가 불인정되니까 꼭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중에서 출장비나 회의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목이 연구실 운영비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연구실 운영비로는 뭐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회사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즉 아주 이 범용적인 항목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무용품비가 가장 대표적인 연구실 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볼펜, 포스트잇, 노트 뭐 이런 일반적인 사무용품은 연구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한 거겠네요. 네, 말씀하신 이제 일반적인 소모성 사무용품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제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성이 있는 항목들은 불인정될 수 있으니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애플워치, 뭐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뭐 외장하드나 USB 같은 메모리 저장 장치 등은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정산시 불인정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복사용지, 뭐 프린터 이런 거는 좀 소모성일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은 사무용품비로 집행이 가능한 거겠네요. 네. 사실 과도하게 집행하지만 않는다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도만 적당하게 구매하시면 괜찮지만 연구비 소진 목적으로 과제 기간 종료일 근접해서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뭐 뭔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무용품 자체의 성격이 범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좀 어렵고 또 결국 과제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산성이 있는 것들과 또 과도하게 많은 사무용품 구매는 불인정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책상이나 의자도 사무용품이라고 집행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품목은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셔도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항목들입니다. 결국 자산성이 있는지 또는 뭐 범용성인지 여부는 구매한 품목이 기관 전체로 확대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사무용품 이외에 연구실 운영비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뭐 연구실 운영비에는 이제 사무용품비 외에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그리고 임차 비용이 있고요. 또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그리고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유지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이 뭐 용어들이 비슷비슷해서 뭐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연구실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 영리기관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게 생겼다고 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연구실 운영비라는 게 포함되는 항목도 많고 또 용어도 유사하고 워낙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항목이라 명확하게 사실 그 범위를 규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리기관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리기관이라 하신다면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 자체가 아예 불가합니다. 그래서 영리기관이라고 하시면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그냥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연구실 운영비 중에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비용 그리고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은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 계획서에 구입 항목을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신 경우에 한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이 영리기업일 때는
연구실 운영비 집행엔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영리기업의 연구실 운영비는 결국 소모성 사무용품비 이외에는 연구계획서에 미리 작성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서도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처음 수행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수행기관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이광희 회계사님께 감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과 관련된 부분도 좀 함께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조만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